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 돌파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지난 8월 14일이었는데 51,500원에서 단기대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200일선의 저항 속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다소 지루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지지 라인들은 어느 시점에서 확인될 것인가, 이 지지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상승 반전의 트리거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까지도 김사부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추세적인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죠. 아시다시피 일단 전기차 산업의 호황과 또 일단 후퇴기를 맞물리면서 이렇게 주가 흐름들이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의 조정은 지난 7월이었죠. 29,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한 70%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욕구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즉 200개월선이 하단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마지노선은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일단 추세상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폭은 이제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쯤에서 보게 된다면은 20개월 선이죠. 20개월 선의 완전한 돌파가 이루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시도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일단 아직까지 전기차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적 측면에서 동사의 경우에 일단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즉 상저하고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3분기는 매출이 보다 조금 더 증가하면서 1,300억 정도 육박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2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3분기보다 사실상 4분기 실적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강화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일단 뭐 실적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쟁 양극재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양극재 부분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삼공장도 3분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지만 본격적인 효과는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4분기 실적 모멘텀들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동사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일단 MLCC용 2형 필름이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성장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들도 장점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실적 측면에서 갈수록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바닥들을 확인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회복 추세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즉 대세가 상승 기조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모 신소재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월봉상으로는 200개월 선에 근접한 상태에서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다 원위치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즉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부분과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노선부터 설정을 해보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죠. 4만원대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4만 원대까지 가기보다는 이 이상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될 가능성들이 보다 좀 더 높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5주 이동평균선이죠. 5주 이동평균선이 44,000원 정도 있고 10주 이동평균선 4만 원 정도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일단 순차적인 지수는 확보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44,700원 정도 있죠. 그래서 21선이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힘을 받겠는데, 만약에 21선이 붕괴될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들이 시도되기 직전 자리죠. 그래서 일단 42,000원대에서 42,500원대 사이에서 1차적인 지지선을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4만 원대로 언저리 전후로 해서 강한 하방경성 마지노선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지선에 대한 체크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선이 확인이 되고 상승을 전환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사부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거래량의 비밀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조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슈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활발하게 스파이르면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사실상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도 주가가 폭락하는데 악재에 시달리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회복이 될수록 주가의 탄력성들이 상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1차적인 지지선 그리고 또 마지노선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1차 지선의 하방경수를 확보를 할지 마지노선에서 하방경수를 확보를 할지, 이 부분은 거래량의 동향에서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현재 감소세에서 벗어나면서 회복 추세로 거래량의 증가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못하더라도 50만 주대 이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면 좋겠죠. 최소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정도 뒷받침이 되어지면은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반전을 시도를 할 수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즉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0만 주대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200일선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라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경우에 어디까지 간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상승 과정, 반등 과정에서 기록을 했던 쌍봉 패턴 1차적으로 6만 원대 순위까지 한 번쯤은 또다시 도약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시도할 경우에 이렇게 저점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동사이교는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고점에 비해서 조정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지지란 앞에서 반전에 대한 시그널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회복, 이 부분들의 시그널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고점에 물려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가격대를 보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후에 이제 상승을 또다시 시도할 경우에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올해는 상당히 좀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닥 다지기 확인 과정이 거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꾸준하게 관심들을 가지면서 대응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